징계시효의 완성 여부, 사안의 중대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심의 안건에 대해서 제명 처분을 의결하였습니다. 징계시효가 완성되지 않은 수개의 징계 사유만으로도 제명 처분에 해당된다는 심의 결과를 도출했습니다. 네, 좀 더 깊이, 더 자세히 들어보는 더 인터뷰 시작하겠습니다. 민주당 윤리심판원이 어젯밤 늦게 김병기 전 원내대표 제명 처분을 의결했습니다. 김 의원 본인은 즉각 반발하면서 재심 청구를 예고했습니다. 사상 초유의 상황, 민주당 원내대변인을 맡고 계신 김현정 의원과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반갑습니다. 예, 미리 양해를 구해야 할 것이 만약에 구형량이 나오거나 하면 제가 속보로 좀 처리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민주당 내의 이야기를 좀 많이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전직 원내대표였는데 네. 제명 결정이 났어요. 이거 지금 당 특히 지도부에서는 어떻게 좀 판단하고 있나요? 사실 그동안에 상당히 엄중하게 과정을 좀 지켜봤고 예. 어제 이제 윤리심판원에서 제명 처분이 결정이 난 이후에 상당히 이제 뼈아프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정청래 당대표도 상당히 괴롭다라는 신경을 좀 밝히기도 했었는데 예. 사실 그동안에는 이제 본인은 모든 의혹에 대해서 이제 호텔의 숙박권 빼고는 나머지 모든 의혹에 대해서 부정하고 있는 상황에서 예. 민심이 대단히 악화됐었잖아요. 계속 의혹이 나와서. 예. 민심도 악화되고 또 당내에서도 우려하는 목소리가 커져서 사실상 이제 당 지도부에서 애당심을 가져달라 해서 사실상 탈당 권유도 한 그런 상황 아니었습니까? 예. 그런 상황에서 이제 이런 결정이 나와서 국민들께 좀 송구하는 그런 마음입니다. 예. 윤리심판이 독립적인 기구이기 때문에 뭐 다 아실 수는 없겠습니다만 어제 오후 2시에 시작했는데 거의 뭐 9시간 걸렸어요. 이거는 왜 이렇게 오래 걸린 건가요? 일단 의혹이 한 13가지 정도로 상당히 많았고 예. 본인이 이제 5시간에 걸쳐서 그 사전에 소명 자료는 내지 않았지만 증빙 자료를 많이 지참하고 와서 하나하나를 이렇게 적극적으로 소명을 했다고 합니다. 예. 그러고 나서 이제 4시간 동안에 회의를 통해 갖고 이제 결정을 한 것인데 그 회의하는 과정에서도 그 모든 의혹들에 대해서 하나하나를 다 따져봐야 될 거 아닙니까? 그리고 그 결정하는 방식도 무슨 그 표결에 의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하나의 사안들에 대해서 의견을 좁혀가서 그 결론을 도출하는 방식으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예. 숙고와 숙고를 계속 한 그런 결과들이 모여져 갖고 오랫동안 이렇게 한 것 같습니다. 예. 그런데 지금 제주도 그 호텔 관련한 것만 김 의원 측은 인정을 하고 있고 나머지는 소명 가능하다라는 입장이라고 본다면 네. 어제 윤리심판원 때도 그렇게 주장을 했을 걸로 저희가 추정을 하면요. 그렇습니다. 다만 그거 하나 빼고 다 소명할 수 있어라는 그 주장을 안 받아들였으니까 제명 결정이 난 거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럼 상당한 의혹들은 여전히 있다라고 그럼 반대로 저희가 해석해도 되겠네요. 그렇죠. 이제 그 소명한 이제 자료를 그 자리에 소명 자료를 같이 참여해서 소명한 것도 있고 예. 또 어떤 것들은 시간이 없어서 소명 자료를 갖고 오지 못해서 시간을 더 달라라고 한 것도 있는 것으로 제가 지금 들었는데요. 예. 그런 걸 종합적으로 판단했을 때 이제 그 의혹에 관련해서 윤리심판원들이 이렇게 이제 판단을 한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여전히 재심 절차가 남아 있고 재심을 하겠다고 또 본인이 입장을 표명하고 있어서 예. 이제 그 외 소명하는 과정에서 시간을 좀 더 달라라고도 했다는데 그것을 갖다가 이제 거절한 이유는 재심을 할 것이다라는 그 절차까지도 염두에 둔 그런 결정이 아니었나 싶고요. 그리고 이제 그 징계 시효와 관련해서도 사유가 발생한 이후에 3년이 지나면 이제 징계 시효가 소멸은 하지만 네. 총 13가지 중에서 6가지만 거기에 해당이 되고 또 나머지 절반은 또 징계 시효가 지나진 않은 그 의혹들도 있고 예. 또 이제 우리 당원에 보면은 그 당의 품격을 훼손했을 때에는 그 시효 적용이 되지 않는다라는 이제 판례도 있다라고 합니다. 그런 예. 것까지 종합적으로 해서 양형에 이제 반영이 된 것 같습니다. 예. 13개 중에서 7개는 여전히 징계 시효가 살아있다. 그리고 징계 시효가 만료가 됐더라도 말씀하신 대로 당의 큰 명예를 훼손하거나 하면 그것도 참작할 수 있다. 그러면 재심을 한다고 했으니까요. 재심 들어가면 60일 이내에 재판단해야 된다고 하잖아요. 네. 그러면 이제 지방선거 국면과 맞닿아 있어서 네. 지도부에서는 이것도 좀 고심일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절차적 정당성, 그러니까 소명 기회라든지 방어권을 충분히 보장하도록 예. 정당법 33조라든지 우리 당원 당규에 규정되어 있기 때문에 예. 그 절차적 정당성은 보장되어야 되는 게 맞고요.
다만 이제 그 결정문을 지금 작성하는 데도 한 3일 정도 걸린다고 합니다. 예. 그 결정문이 작성되고 판결문처럼 쓴다고 하더라고요. 아. 작성되고 이제 그 당사자한테 송달이 된 이후부터 7일 이내에 재심 신청을 하게 되어 있는데 아무래도 이 사안이 대단히 엄중하고 국민적 관심이 높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재심 일자를 좀 빠르게 잡아서 진행을 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아마 1월 이내에는 그 재심 절차가 끝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비상징계권을 정청래 대표가 행사할 가능성은 어떻게 보세요? 저는 이번에는 이제 비상징계권 행사할 가능성은 상당히 낮아졌다고 생각하는 게 예. 여기서 지금 일단은 그 윤리심판원에서 제명 처분이 났잖아요. 그건 사실 정치인한테는 정치적 사형 선고를 받은 거와 마찬가지거든요. 예. 그리고 이제 절차적 정당성을 보장해야 된다는 것도 있고 또 만약에 이게 비상징계를 해서 제명 그 의결을 한다 하더라도 의총을 통해서 그 제적 과반수 국회의원들의 동의를 받아야 되거든요. 예. 그럼 그렇게 그 재심을 청구한 상태에서 그 의총에다가 이 사안을 붙였을 때 절차적 정당성을 더 보장해야 되는 거 아니냐라는 그런 의견들도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예. 그렇게 무리해서 뭐 이거를 그 비상징계를 해서 의총에 올리지는 않을 것으로 저는 그렇게 예상을 합니다. 예, 현재까지는 그렇다. 네,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중수청, 공소청 정부안 이거를 또 좀 따져봐야 될 것 네, 같아요. 네. 어제 법사위에서 좀 이례적으로 민주당 의원과 그리고 법무부 장관과 약간 이렇게 좀 다른 당끼리 싸우는 수준의 이렇게 좀 논쟁이 오갔거든요. 잠깐 영상을 보고 이야기 더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검사들 입김이 너무 많이 작용했어요. 이게 개혁의 주체가 아니라 개혁을 방해하는 세력들이 검찰 개혁안을 만들 건 아니냐라는 국민들의 우려가 큽니다. 검찰이 독재하고 함부로 반란 일으키고 난을 일으켜서 대한민국 국민 주권을 좌지우지했어요. 그리고 그 정점했던 사람이 비상경 선포하고 내란 저질렀단 말이에요. 이재명 정부의 검찰은 그렇지 않습니다. 검찰총장 출신의 윤석열 전 대통령이 불법적인 비상계엄 내란을 일으키고 그 과정에서 검찰의 제휴 역할을 하지 못한 점에 대해서 저도 뼈아프게 반성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만 지금에 있는 검찰의 구성원 모두가 범죄자다 하는 이런 시간 좀 갖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검찰을 폐지하고 중수청과 공소청으로 나눈다. 공소청은 재판 유지를 하는 것이고 그럼 중수청이 이제 좀 많이 논란이 있는데 보면 중대범죄수사청이죠. 수사사법관과 전문수사관이라는 그 두 가지 신분으로 나눈 것. 그런데 수사사법관은 검사 위주로 구성될 수밖에 없다. 이거 그러면 그냥 검찰 유지되는 것과 다름없는 거 아니야? 이런 비판이 나오거든요. 네, 그렇습니다. 저희가 이 검찰청을 폐지하고 예. 수사 기소를 분리하려고 하는 이유는 그 검찰이 그동안 가지고 있는 과도한 권한들이 남용됐기 때문에 그걸 분산시키려고 하는 것이잖아요. 예. 근데 실제로 그 공소제기라는 공수청 외에 이제 중수청을 설치하는데 중수청의 그 인력 구조를 갖다가 법률가인 수사사법관하고 비법률가인 전문수사관으로 이렇게 이원화한다는 것은 예. 기존의 검찰청의 조직이 검사와 검찰 수사관으로 구성되어 있잖아요. 그 구조랑 너무 똑같지 않습니까? 그러면 오히려 이게 제2의 검찰청을 만드는 거 아니냐라는 예. 지금 비판 지점이 있는 것이고 또 이제 그 추진단에서의 설명은 이제 지금 그 검찰에 있는 검사들이 중수청으로 이전하는 것을 유도하기 위해서 그렇게 한 것이다라고 하고 있지만 또 예. 반대로 보면 이게 일종의 신분제 아닙니까? 반대로 보면 그 우수한 검찰 수사관이나 경찰들이 또 이 중수청으로 오는 걸 꺼리게 되는 원인이 될 수도 있는 것이거든요. 그리고 또 이 그 수사 사법관과 저 공소처에 있는 검사들 간의 카르텔이 또 형성될 수도 있기 때문에 오히려 그 검찰청을 폐지하고 개혁하려는 그 취지에 역행한다는 그런 비판의 지점이 있는 것이죠. 그러면 그 비판이 나오고 있는데 오늘 이재명 대통령이 충분한 수의와 의견 반영을 지시했습니다. 그러면 방금 뭐 김용민 의원이 막 소리친 네, 것처럼 네. 그런 의견이 지금 정부 안에 더 반영될 가능성, 또 시간이 좀 더 생겼다 이렇게 보면 될까요? 그렇습니다. 어제 이제 정부에서 그 정부 입법 예고한 거잖아요. 예. 그리고 이제 그거에 대해서는 당연히 국회에서 수기하고 공론화 과정을 거쳐서 최종 확정되는 것이고 예. 그런 절차들에 대해서 대통령께서도 충분히 당의 의견을 수렴하겠다라고 하셨잖아요. 그래서 오늘도 국회에서 이제 토론회도 지금 그 아까 했었고 예.
또 이제 우리 당내에서도 원내에서도 이와 관련된 내부 논의들을 위해서 지금 그 오늘부터 논의를 시작했고요. 예. 또 내일 모레 15일 날 하는 정책 의총에서도 이 검찰 이 법안들에 대한 그 설명하고 의견들을 개진하는 의견들을 구하는 그런 절차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충분한 절차들을 통해 갖고 우리 그 당과 우리 그 국회에서의 입장들을 정리해 나갈 것입니다. 예. 한간에는요, 이렇게 조금 이른바 검찰 조직이 유지되는 듯한 이 정부 안이 검찰 출신인 봉욱 민정수석 때문 아니야? 뭐 이런 추정입니다만 네. 이런 언론 보도도 있더라고요. 아무래도 뭐 봉욱 그 수석이 검찰 출신이고 또 예. 이 법 개정에 추진단에서 만든 정부 입법에 이제 관여했기 때문에 그런 예. 얘기가 나온 것 같은데 실제로는 검찰개혁 추진단은 그 외부의 전문가들하고 자문위원 등으로 해서 구성이 됐잖아요. 그래서 봉욱 수석이 의견을 개진할 수 있어도 최종적으로는 검찰개혁 추진단에서 그 만든 것 아닙니까? 예. 그리고 또 이제 이 안이 최종적인 것도 아니잖아요. 또 국회에서의 또 수기 과정을 거치는 것이기 때문에 예. 뭐 뒤에 배후 세력이라는 것은 과도한 주장 같습니다. 예. 그 공소청 검사의 보안 수사권. 네. 우리 뭐 지난해에도 보안 수사권 말이 많았는데 이게 아직 정리가 안 됐잖아요. 이거 어떻게 네. 정리된다고 보세요? 나중에 이제 그 추후에 논의하는 거로 이렇게 되어 있는데 예. 기본적으로는 보안 수사권을 유지하게 된다라면 수사와 기소를 분리하는 그 취지에 맞지 않잖아요. 예. 계속해서 그 공소청에다가 그 수사권을 주는 것과 같은 효과를 주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논의하는 과정에서 예. 저는 그 보안 수사권은 폐지하는 방향으로 가지 않을까 저는 생각을 하고요. 예. 오늘 그 국무총리께서도 그 SNS에다가 보안 수사권은 폐지해야 된다라고 이렇게 입장도 발표하셨더라고요. 예. 그런 방향으로 결정되지 않을까 이렇게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공소청 수장의 명칭은 그대로 검찰총장을 쓰기로 했다. 네. 이거는 헌법 때문인 거죠? 뭐 그렇게 이제 주장은 하는데 예. 지금 우리 헌법에 검찰총장이라고 이제 명시되어 있어서 그런데 예. 그것은 좀 궁색한 것 같아요. 주장이. 왜냐하면 저희가 지금 검찰청을 폐지하고 검찰을 개혁하겠다라고 하는데 그걸 상징적으로 쓰고 있는 검찰총장의 명칭을 그대로 써야 될 이유는 없거든요. 예. 그리고 새로 신설되는 것이 공소청인데 공소청장이라고 쓰더라도 뭐 이원이 아니다라는 게 뭐 대다수의 그 전문가들의 입장 아닙니까? 예. 그런 방향으로 그 명칭을 써도 뭐 아무 문제 없을 거라고 저는 생각하는데 그것도 아마도 논의하는 과정에서 그렇게 정리되지 않을까 예. 생각합니다. 강론에 대한 아직 챙길 것이 좀 많아 보이긴 하네요. 이거 좀 지켜보겠습니다. 지금 이 시각 서울중앙지방법원 대법정에서 계속 윤석열 전 대통령 측 변론이 이어지고 있는데요. 네. 구형이 아마 오늘 나오겠죠. 지난번에 한번 뭐 침대 재판 통해서 미뤄졌으니까요. 오늘 반드시 나와야죠. 구형량 어떻게 나와야 된다고 보세요? 저는 개인적으로 이게 사형을 구형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요. 뭐 일각에서는 뭐 순교자 뭐 이런 것 얘기도 하고 실질적으로 우리나라가 사형 미집행부이기 때문에 무기징역을 해야 된다는 논리도 있지만 예. 지금 이 내란 사건 같은 경우에는 정말 민주주의가 안착돼 있지 않습니까? 대한민국이 세계 10대 경제 강국이기도 한데 이런 문명 국가에서 민주주의 국가에서 정말 상상도 할 수 없는 그 친위 쿠데타가 일어난 거예요. 군과 경찰을 동원한 친위 쿠데타가 일어난 그것 때문에 그 헌정 질서로 유린된 건 둘째치고 전 세계적으로 국제적으로 얼마나 국격이 지금 훼손됐습니까? 그걸 정상화시키는다고 얼마나 지금 우리가 고생을 하고 있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30년 전에 전두환도 그 군사 쿠데타 일으켜서 사형 선고를 받았잖아요. 예. 그것보다 훨씬 더 저는 재질이 안 좋다. 거기다가 또 지금 현재 그 윤석열이 지금 하고 있는 태도를 보면은 뭐 반성과 사과는 전혀 하지 않고 오히려 그 경고성 계엄이다, 뭐 계몽령이다 이 주장을 지금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그 내란 수계 우두머리에 대해서 정말 최고형으로 단죄하지 않으면 이런 단죄해야만 이런 일이 다시는 대한민국 사회에서 일어나지 않을 거 아닙니까? 그리고 예. 또 하나는 지금 그 뭐 이상민이나 한덕수에 대해서도 지금 징역 15년이 구형되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리고 그것보다 더 훨씬 더 주도적으로 이 개헌과 내란을 일으킨 그 주요 인물 종사자 중에 하나가 김용현이 있잖아요. 김용현 전 장관에 대해서도 저는 무기징역을 선고해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내란 숙계 우두머리는 그 이에 최고형인으로 네. 단죄해야 된다, 구형해야 된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예, 한 가지 법조계에서도 뭐 김용현 전 장관이 내란 우두머리 수준에 가담을 했기 때문에 무기징역도 무리가 아니다라는 평가도 있던데 네. 그럼 그러기 위해서는 한 계단을 더 올려서 사형을 그렇습니다. 구형해야 된다 이런 논리로 네, 그렇습니다. 생각하시는 네. 거군요. 순교자 효과가 있더라도
아이고 순교자유과라는 게 이제 만약에 사형을 구형하면 예. 그 구구 뭐 지지자들이 결집할 것이다라고 하는데 그런 구구 결집 그런 것들이 두려워가지고 예. 민주주의와 법치주의를 갖다가 그런 뭐 정무적인 판단으로 그 구형을 하는 건 말이 안 된다 저는 예. 생각합니다. 오늘 9시 반에 이제 재개가 됐거든요. 뭐 네. 중단됐다고 지난주 금요일에 중단됐다고 저희가 표현하겠습니다. 네. 근데 지금까지 윤 전 대통령 측이 지금 발언을 이어가고 있어요. 네. 이거는 이 정도면 지연이라고 보세요. 오늘도 지연되고 있다. 그렇죠. 그리고 뭐 이거는 정말 그 법정에서 필리버스터를 하고 있는 것인데 예. 더 지금 답답한 것은 그 재판장 지기현 판사가 예. 지금 그 소송 지휘권을 좀 행사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그냥 예. 내란 세력에게 거의 막 질질 끌려가다시피 저렇게 소송 지휘를 하는 걸 보고 국민들이 얼마나 지금 염불이 나겠습니까? 예. 정말 이거는 그 전에 그 구속 취소로 내란 수계 풀어준 것도 모자라서 그동안 침대 축구한다고 침대 그 재판한다고 얼마나 비판을 받았습니까? 그런데 이렇게 마지막 구형하는 그 날까지도 이렇게 계속 시간을 이렇게 지연시키는 거에서는 도저히 이해가 되질 않습니다. 예. 사실 오늘 오후 5시까지 윤 전 대통령 측 발언을 정리하라라고 여러 차례 말했는데 그게 지켜지지 않았고 윤 전 대통령도 발언권을 얻어서 충분한 증인 신청 같은 게 안 돼서 이렇게 할 수밖에 없다는 취지로 주장을 하기도 했습니다. 네. 그리고 조금 전에 들어온 속보를 보니까 잠시 휴정이 됐고요. 오후 6시 30분에 재개가 된다고 하네요. 아마 구형 그리고 윤 전 대통령의 최후 진술을 듣기까지는 시간이 더 필요할 것 같습니다. 지난 체포 방해 결심에서는 윤 전 대통령이 59분 동안 최후 진술했는데 네. 그때도 국민들에 대한 진정어린 사죄나 또 그런 것은 없었고 여전히 필요했던 계엄령이었다라는 취지로 주장해서 논란이 됐습니다. 오늘 최후 진술 내란 사건 본안이기 때문에 아마 더 길게 할 것으로 예상되는데 네. 어떤 내용이 담겨야 된다고 보세요? 저는 정말 이제 재판의 마지막 날 아닙니까? 결심하는 날인데 오늘이라도 좀 국민들에게 진정어린 사과, 반성하는 모습을 좀 보였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그럴 가능성이 지금 없어 보여서 좀 개탄스럽긴 한데요. 오늘 이제 그 본인 이제 진술에서 계속해서 되풀이할 겁니다. 본인 잘못한 것이 없고 예. 이것은 야당 때문에 야당의 입법 폭주 때문에 한 것이고 뭐 그런 거에 대해서 부득이하게 한 것이다. 뭐 통치행위다. 뭐 이런 식의 변명을 계속 늘어놓을 것인데 예. 정말 전 국민이 다 목도한 그런 그 국헌문란 행위에 대해서 내란 행위에 대해서 아직도 본인만이 아니다라고 저렇게 망상에 빠져 있는 것을 보고 정말 참 그래도 일국의 대통령까지 한 사람인데 정말 좀 그 부끄러움의 몫은 국민들 것인지 정말 개탄스럽습니다. 예. 이해운 기획예산처 장관 후보자 이야기를 좀 해볼게요. 네. 19일 날 하루 청문회가 열리기로 예정이 되어 있는데 계속 의혹은 새롭게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이석연 대통령 직속 국민통합위원장이 오늘 통합 대상이 아니다. 네. 잘못된 인선이다. 스스로 사퇴해야 된다. 이렇게 발언을 했습니다. 네.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일단 이해운 후보자에 대해서는 두 가지 관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게 하나는 이제 그 대통령께서 예. 국민 통합적인 차원에서 그 탕평 인사를 한 것. 그래서 그 전문성이 있는 사람들은 뭐 진보나 보수나 여야나 가릴 것 없이 이렇게 탕평 인사를 하겠다라는 것. 그리고 실용주의에 입각한 인사를 하겠다라는 그 관점이 하나가 있는 것이고 예. 또 하나는 후보자의 자질, 도덕성과 관련된 검증의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사실 이 의혹 같은 경우는 그 후보자를 임명한 이후에 다 지금 하나씩 드러나고 있는 그런 상황 아닙니까? 예. 그래서 이 대통령께서 국민통합적 차원에서 했던 이런 탕평 인사 이와 관련된 진정성이나 이런 것들은 그대로 존중받아야 될 것이라고 저는 보여지고 다만 이제 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는 의혹과 관련해서는 예. 지금 그 의혹에 대해서 후보자께서 어떤 것은 소명한 것도 있고 어떤 것은 구체적으로 아직 소명하지 않고 인사청문회 통해서 소명하겠다라고 얘기하는 것도 지금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 더불어민주당과 그 청와대의 그 고민은 뭐냐면 그렇게 이제 그 탕평인사 차원에서 전문성을 겸비한 후보를 그것도 야당의 3선 의원까지 하신 분을 이렇게 후보자로 지명을 했는데 예. 여기서 우리가 철회를 한다는 것은 좀 쉽지 않은 결단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일단은 인사청문회를 통해서 그 각종 의혹에 대해서 검증을
그러니까 도덕성뿐만 아니라 자질이나 전문성 그리고 탕평 인사를 한 취지까지를 종합적으로 검증을 해서 예. 국민들의 그 눈높이에 맞게 결정을 하면 되지 않을까 이런 입장을 지금 가지고 있습니다. 예. 근데 이제 민주당 지지자 중에서도 네. 그 실험은 당연히 존중한다. 탕평 인사 당연히 그런 좋은 시도다. 그런데 이번엔 접고 다른 인물을 조금 세워보자. 뭐 이런 의견도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이제 19일이니까 며칠 안 남았지 않습니까? 예. 그 인사청문회 통해서 저는 당연히 그런 민심이나 국민 눈높이에서 결정이 될 것이라고 보여져요. 예. 그러니까 현재 지금 저 당사자는 인사청문회까지 하겠다라는 입장을 지금 명확히 갖고 있는 것 같고요. 예. 본인이 결단하지 않은 이상 제가 좀 전에 말씀드렸지만 우리 민주당이랑 청와대의 입장도 그거를 뭐 이렇게 지명을 철회하거나 이러기에는 좀 부담이 되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예. 그런 인사청문회의 그 과정을 거친 이후에 본인이 결단을 하든 또는 뭐 이렇게 인사청문 결과를 가지고 우리 청문위원들이 또는 당에서 건의를 하든 또는 그 뭐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민들이 임명해도 괜찮다라고 하면 임명을 하든 이런 예. 결정들을 하면 될 것이다 하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 말씀 제가 이렇게 이해해도 될까요? 19일까지 시간이 좀 남았으니까 네. 그 사이에 또 뭐 언론 보도를 통해서 새로운 의혹이 제기될 수도 있는 것이고 그럼 민심이 계속 변할 수도 있으니까 19일 청문회까지 계속 민심도 민주당에서는 최대한 파악하고 필요하면 만약에 네, 의혹이 네. 훨씬 더 커지고 하면 청와대에 당에서 건의할 수도 있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그 인사청문회를 하다 보면 예. 지금까지는 사실 그 언론을 통해서 이제 의혹이 제기되면 예. 그 후보자 본인이 그걸 뭐 전반적인 걸 가지고 소명하거나 그렇지는 않고 짧게 기자들 질문에 뭐 저 단답 형식으로 하는 정도에 그쳤잖아요. 예, 출근길. 예. 그러니까 이제 인사청문회가 하루 종일 이제 진행이 되면 거기에서 다 이제 모든 국민들이 지켜보실 거 아니에요. 예. 그 이제 의혹 제기하는 것과 또 후보자가 그걸 답변하는 태도라든지 내용 같은 걸 다 보고 판단을 할 거 아닙니까? 그러면 저는 저 후보자께 스스로가 그 판단이 쓰지 않을까 싶습니다. 저 국민들의 그 민심이 어떤 것인 거를. 근데 그거에 대해서 후보자가 이제 판단하지 않는다라고 하면 우리 민주당도 같이 지금 뭐 옹호보다는 검증을 하겠다는 입장이니까 검증을 통해서 도저히 뭐 후보자의 자질이 도저히 이 의혹은 가지고는 후보자로 그 후보자를 그 기획예산 장관으로 지명하기 힘들다라고 하면 그런 제안들도 당에서도 할 수 있는 가능성은 다 열려 있다라고 네. 보여집니다. 다 열려 있다. 네. 예. 국민 눈높이가 최우선이다. 그렇습니다. 그렇겠군요. 네. 마지막 질문 될 것 같은데요. 오늘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와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가 만났습니다. 김병기 전 원내대표 수사 제대로 안 되면 이거 특검 간다. 뭐 이런 서로 이제 힘을 합치는 모습인데 네. 민주당의 선심 이거 어떻게 보세요? 그러니까 궁지에 몰린 저 대표의 5월 동조하는 것 같습니다. 아니야 무슨 아직 수사 결과도 나오지도 않았는데 그걸 가정해가지고 특검을 한다라고 합니까? 이것은 제가 봤을 때는 그 개혁신당 같은 경우는 지금 존재감이 거의 뭐 바닥에 떨어졌잖아요. 그 존재감을 좀 저기 보여주려고 하는 그 의도가 있는 것 같고 또 이번에 말은 계속 아니라고 하지만 예. 올해 있는 지방선거에서 국민의힘과의 연대를 염두하는 그런 의도가 아닌가라고 보여지고 국민의힘의 장동혁 대표도 내부적으로 지금 뭐 단계 사건 등으로 대단히 내부가 혼란스럽지 않습니까? 그런 위기들을 모면하기 위해서 한동훈을 내치는 명분을 만들고 그 개혁신당과 연대하겠다는 그 출구를 만들기 위해서 서로가 이렇게 오월동조하고 있는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이 저는 듭니다. 예. 예, 아니라고 하지만 개혁신당이 지방선거 연대를 열어둘 수도 있다. 그렇습니다. 네. 국민의힘과. 알겠습니다. 국민의힘 당면 변경 질문까지 드리려고 했는데 시간이 다 됐기 때문에 여기서 좀 마무리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김현정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이가혁 라이브를 시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이가혁 라이브는 평일 오후 5시 TV와 유튜브로 실시간으로도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